안녕하세요. 경영학과 교수 나연승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1905년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의 이지학과에서 출발해서 1955년 국내 최초의 경영학과로 탄생했습니다. 고려대 경영대학의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 경영학 교육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대의 고비마다 역사의 과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진정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늘 새로운 학문을 도입하고 교육하며 그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고려대 경영대학은 비즈니스 포 소사이어티, 인스파이어링 넥스트 리더스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 최초, 국내 최고를 넘어서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과 경쟁하는 비즈니스 스쿨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경영대학은 국제경영교육 인증기관으로부터 세계적인 수준의 경영교육기관에 수여되는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학위 전 과정에 AACSB 인증을 획득하였고 현재까지 3회 연속으로 재인증을 취득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에퀴스 인증을 취득하여서 3회 연속 5년 재인증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세계 명문 비즈니스 스쿨 연합인 샘스 글로벌 얼라이언스에 정회원으로 가입해서 국내 유일의 샘스 회원학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샘스는 70여 개 글로벌 기업과 각 나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단 한 개의 경영대학만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33개의 경영대학이 샘스의 회원학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최고의 경영 인재가 되고 싶은 학생이라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최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기업 경영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켰으며 경영학 학문 분야의 패러다임도 함께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한 경영이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대 경영학과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내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한편 세계 유수대학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고 시대의 흐름을 선도할 미래 적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은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이루어진 유기적인 학문이고 현실과 밀접히 연관된 매우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고려대 경영대학은 학생들이 함께 일하는 방법을 익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많은 수업에서 다양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최신의 경영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감각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경영대학이 어떤 곳인지, 어떤 가치를 가진 리더를 양성하는 곳인지 알 것 같아. 넌 어때? 맞아. 아마 영상을 본 미래의 후배들도 경영학을 전공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경영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안다면 전공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설명해 주는 거 어떨까? 좋아.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설명해주자. 나는 경영학 하면 일단 회계학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 오, 공감. 완전 공감. 회계학은 크게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회계정보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어. 회계정보 이용자에 따라 구분되는데 재무회계는 투자자, 채권자 등의 외부 이용자, 관리회계는 경영자 등의 내부 이용자, 세무회계는 세무당국 등이 이용하게 돼. 너 회계감사는 들어봤지? 나야 당연히 들어봤지. 기업의 재무 투명성을 위해 꼭 필요하잖아. 회계 감사를 소재로 다뤘던 드라마도 있어서 비전공자들도 알지 않을까? 맞아. 회계감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3자 입장에서 독립성을 갖고 전문가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이야. 난 개인적으로 회계 감사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야. 최근 들어 회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대두되면서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회계 정책의 시사점을 평가하는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잖아. 오, 선배미 넘치는데? 그럼 파이낸스라고 하는 재무학에 대해서는 들어봤어? 파이낸스는 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다루는 거 아닌가? 맞아.
재무학은 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다루는 기업 재무와 자산 가격 결정 및 자산 배분과 연관된 문제를 다루는 투자론, 금융기관 경영 및 자본시장에 관한 금융기관론, 금융상품 및 자본시장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아, 나 재무학에도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너 너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말하다 보니 그러네. 내가 아는 재무학에 대해 설명해 볼게. 파이낸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서 어떻게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인가 이잖아. 그동안 축적해둔 내부 자본을 사용할 것인가? 외부 자본을 조달할 것인가? 외부 자본을 조달한다면 주식 발행, 채권 발행, 혹은 금융기관에서의 차입,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지 분석하는 것. 그래서 자본시장,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딥해야지. 내가 또 금융상품 설명서 훑어보는 걸 좋아하잖아. 너 뭐야? 경영학 DNA가 있는 건가? 재무학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주주, 주주의 대리인인 경영자, 채권에 투자한 채권자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도 다루지. 최근에는 기업이 투자자뿐만 아니라 종업원, 관련 업체,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도 책임이 있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야. 그리고 내가 특히 좋아하는 영역도 있어.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 오, 요즘 같은 시대엔 글로벌이 필수지. 맞아. 글로벌 비즈니스는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체계적이면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문 분야야. 글로벌 전략, 국제 인사관리, 국제 마케팅, 국제 금융, 국제 무역, 지역 연구 등의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어. 특히 우리나라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는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는 필수니까 반드시 필요한 분야지. 기업 활동을 세계 여러 국가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 우위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제 통상 환경, 국제 문화 환경, 국제 금융 환경, 현지 투자 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야.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에서는 여러 전공 분야의 과목을 글로벌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 말고 요즘 또 핫한 분야가 있지 않아? 그럼 IS 전공 들어봤지? 인포메이션 시스템 말하는 거지? 맞아. IS 전공은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이 경쟁 우위를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야.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통계적 분석 등을 통해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어내지.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사용자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해. 예를 들어 챗 GPT와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 금융과 기술의 결합인 핀테크,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비테크 기업들에 대한 분석이 IS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야. 여기서 잠깐!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를 칭하는 용어로 모두들 한 번쯤은 들어봤던 기업이지? 결론적으로 현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비즈니스 분야 중 하나가 IS인 것 같아. 맞아. IS 전공 수업에선 AI,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그 영향력을 다루면서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 새로운 혁신 방안과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는 걸 넘어 실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탐구하는 거지.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특히 AI 시대에 꼭 필요한 분야네. 그리고 LSOM 전공도 소개해줄까? 그럴까? LSOM은 Logistics, Service and Operations Management의 약자로 크게 보면 물류, 서비스, 운영 관리에 대해 다루고 있어. 기업을 어떻게 더 잘 운영할까에 대해 고민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아. 기업인이라면 정말 기업 운영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치. 그래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지? 특히 경영과학과 의사결정과학의 이론적 체계와 데이터 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기업의 제반 활동인 물류, 서비스, 제조, 운영, 공급사슬 관리, 구매, 기술 경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학문이야. 나는 요즘 들어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데 학과에서 기업 운영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더라고. 맞아. 스타트업이나 창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전공이야. 그리고 또 다른 전공이 뭐가 있더라? 경영관리도 있지. 아, 맞다. 근데 나는 경영관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건 내가 선배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 경영관리는 사람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학문이야. 실용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측면을 다루는 분야이기도 해. 경영관리에는 4가지 세부 분야가 있는데 조직행동론, 인적자원관리론, 노사관계론, 조직이론이야. 경영에서 사람을 빼면 안 되지. 무엇이든 사람이 주체이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영역이지. 경영 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알려줘. 그래. 먼저 조직행동론은 조직 내에서의 인간의 행위, 즉 개인과 집단의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야. 인적자원관리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서 조직 내 인재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을 증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야. 진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분야네. 그리고 노사관계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동자와 회사의 관계를 다루는 거지. 그렇지. 말 그대로 노사. 사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관계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는 학문. 그리고 조직 이론은 조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학문이야. 뿐만 아니라 경영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는 경영 철학,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기업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추구하는 기업윤리 또한 경영관리에 포함되는 영역이야. 경영관리에 빠삭한 걸 보면 나중에 인사팀에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야? 사실 나는 예전부터 마케팅 쪽에 관심이 많아서 1순위는 마케팅 팀이야. 오, 그럼 마케팅 전공에 대해서도 잘 알겠네. 마케팅은 어떠한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이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선택될까를 고민하는 학문이야. 맞아. 기업 입장에서 상품을 만들었는데 구매자의 선택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 구매자의 마음을 잘 아는 게 중요하겠네. 구매자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해하며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구매자들이 이 상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시키고 구매자들에게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호감을 갖게 만들어 적절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련의 활동들을 모두 포함해. 아, 나는 고객의 니즈를 조사하고 상품에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것 정도가 마케팅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광범위하네. 그뿐이 아니야. 상품을 통해 맺어진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까지 마케팅 영역에 속해. 아, 사후관리까지 포함되는 거구나. 아, 그리고 또 핫한 전공이 하나 더 있어. 바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전공.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빠질 수 없는 전공이지. 맞아.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기업 및 조직 내 외부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역량인 데이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포괄하는 통계적, 수학적인 기법에 초점을 맞춘 분야야. 아, 그걸 전공하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될 수 있겠네. 그 외에 더 배우는 건 없어?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제반 관련된 경영 역량이 있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최적화, 블록체인 같은 것. 이런 제반 역량을 배우면서 기업 경영 관련 실사례를 두고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캡스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해보는 현장 밀착형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고. 맞아. 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경영학의 세계가 생각보다 엄청 광범위하네.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전공이 하나 있어. 그게 뭔데? 바로 전략 전공. 경영학 전공자의 꿈은 뭐니 해도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
그치. 사실 경영학도라면 그 정도 꿈은 갖고 경영학과 입학해야지. 최고 경영자는 어느 한 기능이나 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사를 아우르는 비전과 철학을 가져야 해.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의 입장에서 전사적, 장기적 관점을 갖고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 및 이론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경영 전략이야. 아, CEO나 C레벨 임원이 되어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은 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영역이네. 응, 맞아. 작은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것부터 다양한 사업 부문을 가진 대기업을 경영하는 것까지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해서 주요한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이론을 연구, 개발하는 분야야. 졸업하기 전에 꼭 들어야 하는 조직의 최고 경영자가 되는 연습을 해보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전략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말이야. 오, 이런 전략적인 친구를 보았나? 경영대학이 어떤 곳이냐? 이미 전략적으로 교과 과정을 짜놨지. 1학년은 기초를 다지는 학년이잖아. 본인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를 찾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지. 학문의 기초와 교양 과목을 들으며 다양한 분야를 배워보는 게 중요하지. 맞아. 그래서 1학년 추천 과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 회계학 원리, 경영 통계, 경영과 사회, 경영학 입문, 경제 원론 같은 과목을 들으면 좋아. 그리고 2학년이 되면 아무래도 공부의 깊이도 딥해지겠지? 응, 그렇지. 2학년 때는 기초 전공 과목을 들으면서 분야별 전공 필수 과목을 수강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지. 그 과정에서 나의 찐 흥미 분야를 찾고 뭘 잘할 수 있는지 탐색해보면 좋아. 결국 2학년은 흥미가 있고 적성에 맞는 전공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기인 것 같아. 그리고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들을 수 있는 전공은 학년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오직 경영 전략만 3, 4학년에 국한. 그런데 전공 공부 말고 3학년에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경영대학에서 제공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외 문화와 환경을 체험하는 걸 추천한대. 오! 나도 관심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야. 그럼 본격적으로 취업 관문에 들어서는 4학년은 어때? 취업을 위해 인턴십에 도전하는 것도 좋고 창업을 꿈꾼다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지. 선배들 보니까 고시를 준비하거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기도 하더라. 이쯤 되니 어떤 걸 공부해야 하는지 알겠어. 경영대학에선 세부 트랙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은 듯한데? 맞아. 그 이야기는 아무래도 우리의 선배님들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게 좋겠다. 선배님들, 나와주세요. 짠! 우리 후배님들이 경영학 전공에 대해서는 잘 설명한 것 같은데 경영학과만의 특별함은 지금부터야. 그치? 그치. 인류와 사회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미래 기업가를 양성하는 경영학과.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에도 앞장서고 있어. 맞아. 경영학과의 교육 철학은 한마디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업 환경과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지. 그래서 만든 것이 세부 트랙 제도야. 기존 교과과정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해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목표로 만든 것이 세부 트랙 제도야. 세부 트랙별 교과과정을 최소 이수 요구 학점인 18학점을 이수하면 해당 트랙의 이수 인정서를 발급하고 있어. 어떤 트랙이 있는지 소개해볼까? 기업과 정신과 혁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사회 가치와 지속가능 경영, 재무 분석과 투자라는 4가지 세부 트랙이야.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볼게. 먼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통합, 분석, 추론을 포괄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트랙이야. 기술 분석, 예측 분석,
처방 분석으로 이어지는 애널리틱스의 주요 과정을 종합적으로 학습하는 교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가 정신과 혁신은 도전 정신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업 리더와 기업가 정신, 주체의식을 가진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함량할 수 있는 트랙이야.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 경영은 이윤 추구라는 경제적 가치와 함께 경영 철학과 기업 윤리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수행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트랙이지. 마지막으로 재무 관리와 투자는 기업과 개인이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다룸으로써 자금 조달 및 투자에 대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및 전략적 사고를 강화할 수 있는 트랙이야. 그런데 경영대는 세부 트랙 말고도 아주 스페셜한 프로그램들이 있지. 그럼 고려대 경영대학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잖아. 그래서 학생들이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영어 강의 10개 과목 필수 수강, 공인 영어 성적 800점 이상 취득 등이 졸업 요구 조건이야. 경영대학에는 영어 강의가 아주 많아. 전체 강의의 절반 이상이 영어 강의인데 처음엔 수월하지 않지만 강의를 듣다 보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사라져. 바늘구멍 같은 취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스펙. 그런 의미에서 고려대 경영대는 특별한 대회를 개최하는데 커스 챌린지, 고려대 경영대학이 개최하는 교내 경영 사례 분석 대회인데 재학생 4명이 한 팀을 이뤄 주어진 시간 안에 특정 기업의 경영 사례를 분석하는 대회로, 이 대회를 통해 선발된 경영대학 대표팀에는 차년도 국제 경영 사례 분석 대회 출전권을 받을 수 있어.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경영대학인 만큼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지. 33개국 108개 대학과 협정을 체결해 자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야.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국제적인 마인드와 넓은 시야가 보장되겠지. 주요 학교는 표로 소개해줄게. 탁월한 영어 실력, 국제대회 참가 경력, 교환학생까지. 여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실전 경험 혹은 창업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해줄 멘토링인데, 고려대 경영대학은 스타트업 연구원을 통해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어. 사무 공간 및 운영비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창업 교육과 선배 창업가, 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멘토로부터 지속적인 자문과 후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 재학 중에 쌓는 창업 경험. 끌리지 않아? 오, 완전 끌리는데? 그 외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경영학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Center for Digital Transformation and Business CDTB를 설립했어.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콜로키움 초청 강연, DT데이 등 CDTB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특화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지. 그래도 어렵다. 어떻게 진로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체 경력개발센터를 이용해봐. 진로 상담 및 코칭, 멘토링 프로그램, 현장 실습 등을 지원하니까. 사실 경영대학 학생들은 다양한 시험도 준비하잖아. 그래서 경영대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 먼저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면학 활동을 지원하는 고시반 정진초. 고려대가 9년 연속 공인회계사 배출 1위를 수상하며 월등한 합격 성과를 낸 것 다들 알고 있지? 그게 다 정진초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지원이 주요했다는 평가야. 뿐만 아니라 경영대학 학생들을 위한 행정고시 준비반 탁마정도 빼놓을 수 없어. 최신 시설의 면학 환경, 탁마정 출신의 행정고시 합격 선배들과의 만남도 준비되어 있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유학을 준비 중이라면 유학 준비반도 있어. 경영대학 학생들을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형성, 유학 경험이 있는 학자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꿀팁을 얻어갈 수 있을 거야. 무엇보다 더 솔깃한 정보가 있지.
고려대 경영대학은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자체 장학기금을 조성해 운영 중이야. 등록금 지원 장학금, 생활비 지원 장학금, 프로그램 기반 장학금으로 구성된 경영대학 장학 제도를 통해 경영대학 재학생의 약 63%가 장학금을 수혜했어. 1인 평균 약 290만 원의 장학 혜택을 받았으니 정말 대단하지. 그리고 컵스 드림 스콜러십은 좀 더 특별해. 등록금이 아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영대학을 특별한 장학금이거든. 이제 맘 편히 공부할 수 있겠지? 경영학을 전공했을 때 가장 좋은 점, 나는 이 부분인 것 같아. 경영학은 남 밑에서 일 잘하는 사람, 시키는 대로 주어진 일만 잘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학문이 아니야. 사회 각 영역의 리더가 되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인류가 더불어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 그것이 경영학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전공을 이수한 동안 내가 사는 세상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하게 돼. 그뿐만이 아니지. 경영학 졸업 후에는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해. 경영학은 여러 분야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니까 우리 학과 졸업생들의 대표적인 진로는 다음과 같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다양하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1949년부터 현재까지 약 3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어. 졸업생들은 국, 내외, 사회 각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국내외 비즈니스 환경을 선도하고 있어. 어서 와. 언제나 우리는 미래의 경영학도를 환영해.